빅히트 엔터가 상장합니다. BTS 잘 나가겠다, 시장에 돈은 많겠다, 기대는 많은데 이게 좀 변수가 많아요. 1억은 있어야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증권사별로 목표 주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거 느낌 쎄한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앵커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이 빅히트 엔터가 10월 15일에 상장하는데요. 그 전에 지난 9월 24일하고 25일 이틀에 걸쳐서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공모가 희망밴드가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이었는데 요즘 분위기로 보나 기대감으로 보나 당연히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인 13만 5천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5일과 6일 우리들의 차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빅히트 엔터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좀 핵심적인 포인트들 짚어보고요. 청약 넣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아시다시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방탄소년단 BTS의 기획사인데요. 왜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또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냐? 물론 BTS가 이루고 있는 지금 성과들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빅히트 엔터의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숫자로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주식시장에서 엔터 기획사는 SM, JYP 엔터 그리고 YG 엔터 이렇게 세 개사로 나뉘어 있죠. 여기에 빅히트 엔터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 이게 단순히 상장사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빅히트의 실적을 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요. 기존의 이 세 기획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이 빅히트 하나의 영업이익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SM이 지난해 40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JYP 엔터가 435억 원, 그리고 YG 엔터는 작년에 워낙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아서 2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빅히트 엔터가 지난해 혼자 번 돈이 매출액 5,782억 원의 영업이익 98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자체는 SM이 더 많긴 한데 영업이익에서는 단연 빅히트가 더 돋보이죠.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사이즈로 봤을 때도 9월 28일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JYP 엔터가 시가총액이 1조 3,542억 원으로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YG 엔터가 1조 481억 원, 그리고 SM의 시가총액이 8,419억 원.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다 합치면 총 시가총액이 3조 2,442억 원인데, 그러니까 3조가 조금 넘는 수준인 거죠. 그런데 지금 확정된 공모가를 기준으로 빅히트 엔터의 시총을 산출해보면 무려 4조 8천억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따상이다, 연상이다, 만약에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이게 빅히트 엔터의 시가총액이 6조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상장된 3개 기획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회사가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수입을 벌어들이는 BTS의 기획사니까 시장에서도 최근 IPO의 어떤 대박 흐름과 함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 좋기만 한 건 없겠죠? 빅히트 엔터의 약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래요. 빅히트 엔터의 최대 강점이자 약점이 바로 방탄소년단 BTS입니다. 그러니까 BTS의 파워는 알겠어요.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에 올라가고 음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건 말 안 해도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아마 다 인정하고 아실 거예요. 그런데 빅히트 엔터는 지금 이 BTS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빅히트의 전체 매출에서 BTS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까지 90%가 넘었어요. 올해 상반기에 의존율이 좀 떨어졌다지만 여전히 한 아티스트에게 이렇게 매출이 집중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획사에게는 분명히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기획사의 경우에는 아티스트 라인업이 좀 골고루, 그러니까 끊기지 않게 쭉 이어지게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팀이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거나 혹은 스캔들이 나서 얘네들이 쉬더라도 다른 팀이나 다른 아티스트가 그 공백을 메우면서 이 기획사 전체 매출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빅히트 엔터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BTS 경우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얘네들도 군대를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군 입대와 관련한 리스크가, 그래서 빅히트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저 밑에 깔려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당장 2022년부터는 이 방탄 멤버들의 입대가 이어질 텐데 이 공백을, 그러니까 BTS의 공백을, 이 방탄소년단의 공백을 누가 어떻게 메울 거냐고요. 물론 빅히트 엔터도 이걸 당연히 알고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그 뉴이스트하고 세븐틴의 소속사인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도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BTS의 의존도가 90%에서 70%대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이건 역시 그렇게 낮은 건 아니고, 그리고 걸그룹 확보도 사실 해야 되잖아요. 라인업과 매출도 다변화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보이그룹들은 여전히 군대 문제가 남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 걸그룹 여자친구의 소속사인 소스뮤직을 인수했죠. 그리고 게다가 추가로 슈퍼브라는 게임사도 인수를 하면서 어떤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1년 동안 해왔고, 이외에도 연결 종속 회사들을 통해서 사업의 다각화, 매출의 다변화, 이걸 꾀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도 이 BTS의 공백은 빅히트 엔터 입장에서는 진짜 부담스러울 거예요. 자, 그리고 사족이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빅히트 엔터 입장에서 봤을 때 괜히 시간 끌다가 나중에 그 방탄소년단의 그 재계약과 관련한 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향후 미래에는. 그래서 애초에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빅히트 엔터가 일단 방탄소년단하고 2024년 말까지 계약을 연장해 놨습니다. 이건 참 잘한 결정이죠.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BTS가 방시혁 대표 밑에서 빅히트 안에 있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겠지만, 자본주의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 분명히 이걸 불확실성으로 인식할 수 있을 테니까 미리 이런 논란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한 거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결정이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의 방탄소년단의 위상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재계약을 했다면 조건이 아무래도 아티스트가 가져가는 몫이 더 커졌으면 커졌지 적어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 말인즉슨 빅히트 엔터 실적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이전보다는 좀 커졌다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거야 BTS를 활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족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 이 정도로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빅히트 엔터의 실적과 덩치를 비교해보고 또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청약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5일하고 6일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 신청을 받는데요. 일반 투자자가 살 수 있는 주식수는 총 142만 6천 주 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박터지게 돈싸움 하는 건데, 가정을 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카카오게임즈 공모 청약 당시에 증거금으로만 58조 5천억 원이 모였었고, 당시에 청약 경쟁률이 1524대 1이었는데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빅히트 엔터 자체가 카카오게임즈보다는 공모가가 높으니까 일단 예상 경쟁률을 1000대 1로 놓고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한 주를 받으려면 증거금으로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정답은 6,750만 원입니다. 1억 3,500만 원이면 1000주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카카오게임즈 청약 영상에서 그런데 설명을 해드렸죠. 이번에도 증거금률이 50%니까 증거금은 일단 1억 3,500만 원의 반만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반인 6,750만 원을 순수하게 증거금으로만 넣으면 일단 1000주 신청은 가능하고요.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상 경쟁률 1000대 1로 놓고 보면 딱 한 주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박이죠. 카카오게임즈 7,200만 원 넣고 4주 받았을 때도 좀 현타 오고 그랬었는데, 이건 양반이네요. 에이, 이걸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현금 가지고 신청할 수 있겠어요? 어쨌거나 회사 자체의 매력, 그리고 BTS가 최근까지 이루고 있는 성과들을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주식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대기자금하고 또 기관의 수요 예측 11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걸 봤을 때, 이번 빅히트 엔터의 일반 청약에서도 경쟁률도 그렇고 증거금 모이는 규모도 그렇고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빅히트 엔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의 포인트들은 짚어드렸는데, 그럼 이번에 나도 빅히트 엔터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쉬우면서도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두 번째 편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